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다룬 그날 바다를 보다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세월호 침몰의 의문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과 세월호 사건의 범인과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월호 침몰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그 연관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 해경이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두라 에이스 등의 목격자들 앞에서도 해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잡합니다. 당시의 정부는 평소처럼 항해하다 단 한 번의 좌회전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항행 자료, 일부 선원들의 진술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들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맞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에 의해 쉽게 탄로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세월호 침몰이 계획된 것이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의문들이 세월호 침몰 사건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의문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세월호 침몰의 다른 이상한 부분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은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추론이 타당하다면 세월호 사건 수사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이를 계획한 자들은 치밀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계획으로 보기에는 그 과정과 발표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획된 침몰이란 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은 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을 설명하는 관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실마리를 바로 잡는다면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모든 의문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면 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든 변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상 외의 변수로 치밀한 범죄가 꼬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가설하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변수는 바로 두라 에이스의 존재입니다. 2014년 4월 15일 밤 출발 전부터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세월호는 안개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다가 늦은 시간에 단독으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인천 근처 관제센터들의 안개 측정 값은 가시거리가 500m에서 1600m로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즉, 안개로 인한 출항 지연이 인위적이었다면 안개와 상관없이 세월호만 단독 출항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단독으로 출항한 세월호는 다른 선박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껏 수상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목격자는 승객들 뿐이었습니다.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 침몰 예상 지점에 정부가 발표한 정상적인 운행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세월호는 고속으로 항행하는 중간중간에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내진 세월호의 AIS 신호는 평균 17노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석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세월호는 평범하게 항해했다는 AIS 증거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고속과 저속으로 오가는 이상한 항행을 했던 것입니다. 침몰 지점에 예정대로 일찍 도착한 세월호는 AIS 신호를 껐습니다. 침몰까지 다른 선박에게 위치를 들키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화물선 두라 에이스의 선장님이 AIS 신호를 끈 채 섬 가까이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AIS를 끈 상태에서는 충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두라 에이스 선장님은 한동안 수상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시했습니다. 두라 에이스가 수상한 선박을 지나친 뒤에 진도 관제센터에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무전이 전송되었습니다. 진도 관제센터에서 말한 좌표는 수상한 선박과 많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라 에이스의 선장님은
수상한 선박을 확인하기 위해 배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침몰 사건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두라에이스의 선장님은 침몰 중인 세월호를 발견하고 무전을 날렸습니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두라에이스에서 탈출한 승객들을 구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선원들은 해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도관제센터가 잘못된 좌표를 전송했지만 해경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해경의 움직임은 이상했습니다. 두라에이스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해경은 탈출 방송도 하지 않았고 세월호 조타시르 선원들만 구출해서 나온 것입니다. 해경은 그 이상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도착한 뒤에도 진도관제센터에서는 해경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주변 선박들에게 잘못된 좌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진도관제센터의 무전을 들은 두라에이스의 선장님은 무전으로 올바른 좌표를 주위에 알렸습니다. 두라에이스의 무전을 들은 민간 어선들은 구조를 위해 세월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위험 등을 이유로 접근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해경은 배에서 탈출해서 헤엄쳐온 승객들을 건져내는 정도로만 대응했다고 합니다. 세월호와 해경의 이상한 움직임은 하나의 가설로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을 계획한 자들은 세월호와 해경의 수상한 행동들을 승객들이 눈치를 채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생존자가 없거나 극히 소수였다면 승객들의 증언은 큰 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의 세월호 선원들과 해경의 행동은 조타시르 선원 외의 생존자는 없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자체 AIS를 끈 상태였고 진도관제센터에서는 잘못된 좌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세월호가 실제로 침몰하고 있던 곳에는 해경만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실제로 침몰한 8시 30분에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시간 8시 50분까지 해경이 하려던 일은 조타시르 공범자들을 구조하는 것과 세월호와 세월호 생존자의 증거 인멸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두라에이스가 해경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라에이스보다 늦게 도착한 해경은 계획된 행동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두라에이스라는 목격자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경은 두라에이스라는 변수로 인해 상부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이 도착한 뒤에도 진도관제센터에서는 주변 선박들에게 잘못된 좌표를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라에이스의 선장님이 좌표를 정정해서 알렸고 이를 들은 민간 선박들이 세월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주변에 목격자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해경이 받은 명령은 구조가 아닌 은폐였기 때문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몰려든 민간 선박들의 눈을 의식해서 배 쪽으로 헤엄쳐오는 생존자들만이라도 건져 올려야 했습니다. 해경은 민간 선박의 접근을 막으며 세월호 옆에서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경이 구조하는 흉내도 내지 못한 이유는 최고 명령권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이 변수를 늦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봐야 합니다. 해경을 움직인 최고 명령권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을 악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고 국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해경의 지휘부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세월호 침몰에 관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배의 선장으로서 승객들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은 두라에이스의 선장님은 승객들을 탈출시키라는 무전도 무시한 채 9시에서 9시 30분까지도 승객들에게 선실이 안전하다며 대기하라고 방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선원들이 당황했다기보다는 계획한 대로 행동했다고 봐야 합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반성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것도 그 뒤에 숨은 권력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획한 상부에서 뒤늦게 내려진 명령은 생존자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생존자가 적을수록 선원들의 증언과 자료를 조작해서 언론의 힘으로 쉽게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안함 외에도 의심스럽게 묻힌 침몰 사건은 많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구조를 위한 방안이나 도움은 꼬투리를 잡아서 모두 막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이 부담되어서인지 박근혜 정부는 생존자들이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에서는 적합한 기계를 찾을 수 없어서 일본산의 낡은 기계를 어렵게 구해서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송에서 관련 업체의 반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 업체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정부였고, 정부가 사용한 공기주입기는 용량도 작지만 사람을 질식시킬 수도 있는 공업용 공기주입기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세월호 침몰 계획을 세운 무리들이 가까이에서 도와주려는 손길도 거부한 채 마지막까지도 생존자들을 입막음하려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생존자들을 살릴 마음이 없었기에 손쉬운 도움들을 거절하고 사람을 질식시킬 수도 있는 공기주입기를 어렵게 찾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두라에이스가 없었거나 두라에이스가 진도관제센터가 알려준 잘못된 좌표로 가버렸다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생존자 수는 거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조타시르 공범자 외에는 목격자가 없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안보 문제로도 가져갈 수 있는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러진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상하고 허술해 보이는 계획이 된 이유는 두라에이스라는 단 하나의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 계획의 최고 명령권자가 계획을 믿고 안심하고 쉬지 않았더라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관심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해경과 관제센터 등의 정부의 힘이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출동한 대부분의 해경들도 세월호 침몰 지시에 따를 수 있었던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두라에이스 등의 변수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이것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지도층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정부 인사가 이 계획의 최종 지시 권한을 가진 자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월호 침몰 당시에 아무런 목격자가 없었다면 일찍 도착한 해경에 의해 세월호와 승객들은 계획대로 수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저녁쯤에 미리 준비된 자료를 공개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자료와 생존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발빠른 조사라는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대선 조작 의혹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선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게 앞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안보 문제로 확대할 수 있었다면 다가올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화를 피해서 박근혜는 제2의 박정희가 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정부 개입에 대한 추론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그날 바다에서 밝혀낸 세월호 침몰 사건에 정부 또는 최소 특정 정당이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박근혜 정권의 주장에 부합하고 그들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에 의해 국회에 직접 제출된 세월호 AIS 자료입니다. 그날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AIS 신호는 항해하는 선박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위치 정보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신호와 비슷합니다. 이를 수신하는 장치에서는 대기 중에 떠도는 다양한 신호 중에서 AIS 신호 양식만을 수신합니다. 그리고 수신된 AIS 신호가 올바른 신호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수식에 의해 만들어진 인증 코드와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S 신호 양식이 숫자 5자리이고 그중 마지막 숫자가 인증 코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코드를 생성하는 수식을 앞에 4자리 숫자를 더한 값에 1자리 숫자라고 한다면
1234라는 정보를 가진 신호의 인증코드는 1부터 4까지 더한 값인 10에서 10의 이르자리 숫자인 0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2340만 올바른 신호로 인식되고 12345, 12346, 12347 등은 무시됩니다. 당연히 수신하는 기기에서는 양식과 인증코드가 맞지 않는 AIS 신호는 잘못된 신호로 인식되어 장치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올바른 값이 아니면 입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AIS 신호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서버 데이터에 입력을 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임의로 수정해야만 가능합니다. AIS 정보는 정부 산하의 관제센터에서 관리됩니다. 해군의 레이더 정보 역시 정부에 의해 관리됩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AIS 정보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AIS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관제센터와 해군, 그리고 이를 제출한 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당시의 정권뿐입니다. 이 조작은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으며 관련 정당이 아닌 개인의 일로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은폐하고 방해한 행동들은 개인이 아닌 당시의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한 행동들은 그들 모두가 사건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AIS 자료는 세월호 침몰이 단순 사고라는 증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다에서 당시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AIS 신호가 거짓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직접 제출한 AIS 자료야말로 당시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만든 그들 자신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었다는 핵심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월호 침몰을 설명할 다른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추론이 합리적이라면 세월호 사건의 수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관계자들을 의혹이 아닌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자들은 이념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나라까지 유린한 범죄자들입니다.